자, 여러분, 우리 키핵심 22강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여튼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결론만 딱딱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 안 그래서 3번도 환지로 인해서 지번 또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포르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매입한 채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로 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또 중요한 거죠. 3번. 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 경계를 변경해서 공간 정비,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토지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교환, 하여튼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요, 요 요건 중에서 여러분들이요, 자, 위 일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얼마? 20%를 초과하면 요것 때는 과세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공유물 분할을 보면, 자,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한 거 없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이렇게 분할하거나, 자,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자,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해요. 그러니까 지분의 변동이 없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회 때는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면 공유지분권을 10%를 대가 받고 넘어가면, 자, 그러면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 감소의 경우에. 자, 가버리 공유자는 부동산 50%씩 했는데 60을 40% 분할했다 그러면 지분이 줄어든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감소하는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지분 증가자에게는 물론 취득세가 부과되겠고, 지분 감소하는 경우에 유상이전일 때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이 변동하는 공분할 때 양도에 해당한다. 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한다.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냐면 이런 거. 자,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자, 돌려주는 거예요. 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전등기 담보사의 소멸로 환원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보세요. 대가 받고 전이 아니라 그냥 돌려주는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 직임수기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자, 한입을 덮고 자는 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임수간에도 대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했다거나 아버지 재산이 공매나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는다거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한다거나 하여튼 대가계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배우자 직임수간의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취득세에서는 배우자 직임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원칙 의제 보고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주로 의제, 간주한다, 본다고, 양도세에서는 주로 추정한답니다. 추정한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 4가지 비과세 소득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세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이니까 뭐 해외에 있는 주택, 미국에 주택 하나 있고 국내 주택이 있을 때, 자,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익세는 포함 안 하고요. 국내만 1주택이면 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자,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요. 자, 1세주택과 그 비과세되는 부속토지 범위,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5배, 도시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자, 1세주택이라는 것은 이게 쭉 읽어보시고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보유하는 몇 년? 2년이요. 자, 거주기간 요하지 않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자, 그럴 때는 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그 비거주자 개념입니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했는 자, 그 거주자 비거주자에서 그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몇 년 보유해야 된다? 이때는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3년 보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2년만 보유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을 인한 비과세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 낮고요. 그 요건이요.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 토지가격입니다. 적은 편 아니고 큰 편 토지가격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3분의 1 이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환분합의 사유 읽어보시고 1, 2, 3번은 국가 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고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교환만 되고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에요.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닙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할 때는 또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신농지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것. 또, 자, 하여튼 교환분합이나 소득비과세에서는 몇 년 읽어보시면 몇 년 나면 다 3년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비거주자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양도에만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되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가 실거래가를 다르게 적었을 때 이거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그렇습니다.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하여튼 이거 어떤 금액을 빼느냐 이거 여기 적은 금액 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요 적은 금액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읽어보시고 요 적은 금액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적은 금액을 하여튼 적은 금액 딱 꼭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는 거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또 적은 금액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해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다는 거 본다는 거 이런 것들 등등 다 읽어봅니다.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나이 30세 이상이거나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자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류 할 수 있다는 거 30세 안 됐어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충지문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쭉 부부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를 본다는 거 이런 것들 자 읽어보시고요. 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자 양도할 때 이 공동상속주택은 내 집과 상관없는 거니까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읽어보시고 근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는 거니까 공동소유자 각각 개개인이 1주택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는 거 꼭 주의합니다. 나머지 얘기들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는 없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면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는 특례 여기부터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